집을 가지는 게 평생의 목표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선택하며 새로운 노후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40년을 행복하게 사느냐와 직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무려 90세 이상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남성도 84세를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은퇴 연령을 60세로 잡는다면 이후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100세 시대, 이제는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어진 수명만큼 삶의 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입니다. 돈만으로 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미 수많은 연구와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인의 은퇴 후 행복도는 유럽과 정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에서 물러난 순간 사회적 관계는 끊어지고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다 보니 우울감이 찾아오고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얼마나 남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가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노년복지 전문가 신진희입니다. 오늘은 집 대신 이것을 선택한 시니어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노후 트렌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노후복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시니어 현실과 과제. 한국 사회에서 은퇴 후 삶은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흥미로운 건 유럽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 50대 중후반 이후로 오히려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물러나도 사회활동과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지역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입니다. 은퇴 시점 이후 행복도가 급격히 하락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소득이 줄어서가 아니라 관계, 활동, 자아 정체성이라는 3가지 축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계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순간 인간관계의 70% 이상이 단절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동료와의 점심, 회의, 프로젝트 등 일상의 네트워크가 사라지면서 하루 종일 대화 상대가 없다는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거죠. 실제로 한국 노인의 평균 친구 수는 2~3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관계망으로는 은퇴 이후 긴 시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활동의 부족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은 시간이 없어 여가를 갈망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비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제야 쉰다라는 안도감이 있지만 몇 달만 지나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라는 막막함에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아무런 계획이나 목표가 없는 시간은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것이죠. 셋째는 자아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장님, 팀장님, 교수님처럼 직함으로 불리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타이틀이 사라지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자존감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직업적 정체성을 내려놓지 못한 채 집에만 머무르는 경우 심각한 우울증과 건강 악화를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 시니어들이 은퇴 후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돈보다 관계활동 정체성의 단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후 준비는 단순히 연금을 쌓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30년을 살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채워줄 새로운 방식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노후 트렌드 3가지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2. 첫 번째 트렌드 내려놓기.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나는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상실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불리던 부장님, 팀장님, 원장님 같은 직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마치 내 존재 가치마저 함께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초기 몇 년간 심각한 우울감을 겪곤 합니다. 김영호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은퇴한 그는 처음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몸은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기억하는데 갈 곳은 없고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결국 그는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가족들도 그의 변화를 걱정했지만 스스로 뭘 내려놔야 할지 몰라 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는 소리를 듣고 들어갔다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바둑을 두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은퇴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등산 모임을 만들면서 삶이 달라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함이 없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진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처럼 내려놓기는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에서의 직함과 지위는 나를 규정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정한 나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직함이 사라져도 내 경험과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이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은퇴 후 삶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계속 과거의 지위를 붙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용기를 얻고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은 나는 더 이상 누구누구님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트렌드 첫 번째 내려놓기입니다. 3. 두 번째 트렌드 친해지기.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직장에서는 매일같이 동료들과 회의하고 점심 먹으며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졌지만 은퇴와 동시에 이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끊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외로움에 빠집니다. 실제 통계도 충격적입니다. 한국 노인의 평균 친구 수는 2~3명에 불과합니다. 하루 대부분을 가족이나 혼자 보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회적 관계망이 지나치게 좁아지는 것이죠. 이 정도 관계로는 긴 노후를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기영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평생 직장에 매달려 살던 그는 은퇴 후 갑자기 생긴 여유 시간이 오히려 괴로웠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집에 있으니 대화도 줄고 하루가 끝나면 오늘도 허무하게 지나갔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도서관의 시니어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시각을 접하고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행복 연구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80년 장기 연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성도 아닌 관계였습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이야말로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취미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에 나가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모임을 찾아가 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인연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지인, 함께 걸을 수 있는 동행을 늘리는 것입니다. 작은 연결이 쌓여 외로움 대신 설렘으로 하루를 채워줍니다. 결국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두 번째 트렌드는 친해지기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은퇴 이후에도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 세 번째 트렌드 나다니기. 노후의 가장 위험한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 안에만 머무르는 겁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쉬자라는 생각으로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지만 이는 우울증과 치매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대화 없이 혼자 TV를 보고 밥을 먹고 잠만 자는 생활이 반복되면 뇌 자극이 줄고 사회적 연결이 끊기면서 건강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박미자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집에 머무르던 그는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아 자주 볼 수 없었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복지관 안내문을 보고 용기를 내어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요리교실, 노래교실, 요가 수업, 심지어 봉사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박미자 씨는 집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다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활동을 할지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노후에 가장 권하는 활동도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운동하기, 봉사활동 참여,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 모두 집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합니다. 공원에서 걷기만 해도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작은 관계가 시작되고 복지관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함께 운동하는 동료가 생깁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면서 건강과 관계가 동시에 채워지는 것이죠. 나다니기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도서관, 동네 작은 모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공간에 갇히지 않고 세상과 연결되는 생활을 만드는 겁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외로움이 커지고 병이 찾아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 활력이 생기고 웃음이 돌아옵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의 세 번째 트렌드는 바로 나다니기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작은 발걸음이 인생 후반부를 가장 큰 설렘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해법과 새로운 선택지. 아무리 관계와 활동이 중요하다고 해도 노후에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삶의 안정감은 크게 흔들립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은퇴 세대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월 50만 원 미만에 불과합니다. 전체 평균 수령액도 약 82만 원 수준인데 이 돈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은퇴자가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신청하면 약 220만 원의 월 지급금을 받으면서 평생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일하기입니다. 요즘 60대는 예전에 40대에 비견될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차다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은퇴 후 배달, 운전, 단기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이어가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67세 은퇴자는 용달차를 구입해 하루 두세 번 배달 일을 하며 월 1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이를 돈을 번다기보다 운전하면서 여행 다니는 기분이라 표현했습니다. 일은 곧 활력이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얼마든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액 창업과 새로운 도전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강의, 컨설팅, 재능 나눔 같은 방식으로 제2의 커리어를 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유튜버, 온라인 강사, 마을 기업 창업 등 디지털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모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밀라논나, 손맛 할머니 같은 시니어 유튜버들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며 노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연금, 일, 창업, 디지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소득원을 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관계와 활동을 함께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집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관계와 활동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들의 새로운 경제적 해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 대신 이것을 선택한 시니어들의 새로운 노후 트렌드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내려놓기입니다. 직함과 지위를 붙들고 있으면 은퇴 후 삶은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오히려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친해지기입니다. 한국 노인의 평균 친구 수는 2~3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함께 대화하고 웃을 수 있는 동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행복도가 달라집니다. 셋째, 나다니기입니다. 집 안에만 머무르면 고립과 우울증,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반대로 밖으로 나가 운동을 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아침마다 오늘이 기다려지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계속 일하기, 소규모 창업이나 유튜버 도전 같은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돈이 뒷받침될 때 관계와 활동이 지속 가능해집니다. 결국 경제적 기반 내려놓기, 친해지기, 나다니기 이 4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노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 됩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 3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한다면 그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렇게 내려놓았다. 나는 이런 활동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다. 같은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노년복지, 노후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저 신진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